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톨릭대학교 의예과 정시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21학번 김민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 의예과 정시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21학번 김민서라고 합니다. 현역 때 점수는 기억이 안 나고 33, 2, 3일 정도였던 것 같고 재수할 때는 98, 100, 100, 43, 48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역 때는 수능을 보지 않았고 재수할 때는 국어 97점, 수학, 영어 100점, 그리고 생명과학 2는 44점, 화학과는 50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서울대 공대를 가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시작했는데 1학년 끝나고 보니까 내신이 너무 안 좋길래 이제 수시를 배제하고 2학년 때부터 정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현역 때 이제 수시 전형으로 의대를 지원해 봤는데 이제 다 떨어지는 실패를 겪고 나서는 재수할 때는 정시에 조금 더 힘을 주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국어는 텍스트를 접하는 경험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침, 점심마다 이제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그 경험이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수학은 복잡한 방법으로 일단 빠르게 풀려고 하는 게 저는 힘들더라고요. 괜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간단하고 교과서에 가까운 방법으로 간단하게 풀려고 하니까 문제 푸는데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제가 해석을 못하는 편이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명학 선생님의 리앤로직이라는 강의를 듣고 나니까 글 해석에 집중하기보다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저는 오답 정리에 되게 많은 시간을 들였거든요. 그날 일어난 실수들을 이제 하나하나 노트에 적고 이제 내일의 나는 적어둔 실수만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실수와 부족한 점들을 메꿔 나갔습니다. 오답 노트는 주 간격이나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복습을 해서 수능 때까지 20, 30번 정도는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국어 같은 경우는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처음에 메가스터디의 김동욱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인 바탕, 한수, 이감 모의고사를 구매하여서 같이 나오는 문제집도 풀면서 지문들을 많이 접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또한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거의 암기하듯이 이제 지문을 보고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여서 공부하였습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금 자신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마프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현우진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감을 통해서 학습을 완성하였습니다. 영어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거였기 때문에 대성바임에게 이명학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그리고 또 특히 얼고리즘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영어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EBS 연계가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지문들을 거의 외우듯이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화학 1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터디의 고소경 선생님의 강좌 커리큘럼을 따라갔고 말고 특별한 학습 방법은 없었습니다. 생명과학 2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메가스터디 한정철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우선 따라가고 이투스, 러셀 등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킬러 문제들을 다양하게 접해보면서 저만의 풀이법을 찾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킬러 문제의 풀이법을 찾는 데 시간이 초반에 많이 걸려서 거의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도 한 번 푸는 것이 아니라 한 10번, 20번 풀어다 보면서 시간을 줄이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학 2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사설 모의고사,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풀면서 1년 동안 수능에 대한 감을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6월까지는) 일단 개념과 기출만 해도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기출이 조금 버거우면 개념만 해도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같은 책은 10번 정도 반복을 해서 확실히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기간별로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가 올라올 때마다 듣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3, 4월 같은 경우에는 마플 수학 기출 문제집을 다 푸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하루에 5시간 이상 수학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오후 6월부터는 수능 특강이 올라왔기 때문에 국어, 영어, 과탐의 과목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능 특강을 정독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개념 강의들을 마무리 수강하였습니다. 7, 8월에는 수능 완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수능 특강과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과탐에 대해서 스스로 수능 완성을 정독해보고 그 다음에 연계 강의, 국어와 영어에 대해서는 연계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파이널 기간에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 이감, 한수, 바탕 등을 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풀었던 모의고사나 문제집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수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파이널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 조금 나태하게 보냈더라도 9월부터 11월 이 파이널 기간을 열심히 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답 노트, 개념, 기출, 실전 이 모든 걸 이제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가 짧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점수를 올렸던 가장 큰 요인은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탕, 한수, 이감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저는 여러 질문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독해 능력도 조금 올랐던 것 같습니다. 또한 EBS를 완전히 숙지하여서 다른 문제들을 연계가 안 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금 자신 있는 편이어서 큰 성적 향상 요인은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영어와 같은 경우는 국어와 마찬가지로 EBS를 완전히 숙지하여서 이제 비연계 지문에서 제가 조금 독해할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더 공부하니 성적 향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탐과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다 킬러 문제를 조금 잡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킬러 문제를 잡는 데 제가 활용했던 방법은 타이머를 재어서 제가 원했던 화화는 3분, 생투는 6분 이런 식으로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고 그게 될 때까지 반복하다 보니 이제 킬러에서 시간을 조금 확보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남은 개념 문제들도 실수하지 않고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국어는 60개 정도, 수학은 80개 정도, 과탐은 100개 정도 푼 것 같습니다. 국어는 이감, 한수, 바탕 등의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고 나머지 과목은 따로 모의고사를 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능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풀어서 보충하였습니다. 저는 국어 수학 풀고 너무 진이 빠져서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탐 풀 때 너무 배도 고프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풀었던 것 같습니다. 당일날 긴장되더라도 꼭 점심을 든든히 챙겨 먹도록 합시다. 저는 추위나 더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얇은 옷을 한 3벌 정도 입고 갔고 또한 점심에는 소화에 좀 부담이 안 가는 약간 밥과 조금 기름기가 없는 그런 반찬들로 도시락을 싸갔고 또 이제 쉬는 시간에 멘탈을 좀 잘 챙기고 그래서 귀마개를 준비하여서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떠들어도 스스로가 멘탈을 잡고 다음 교시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슬럼프는 당연하게 놓으면 굳이 슬럼프를 극복하지 않으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 기간 포기하지 말고 버티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0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에서 과학탐구 점수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저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와 이제 사설 문제들 중에서 제가 틀렸던 문제들을 이제 반복해서 풀어봤고 특히 조금 그때 킬러 문제들을 2개나 틀려버려서 킬러 문제를 시간 재고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것에 좀 더 집중하여서 공부를 하였고 그러다 보니 11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에서는 다시 원래의 성적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든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했든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숙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할 거면 기숙에서 제대로 하라고 하셔서 선택하기보다는 선택을 이제 강요당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독학재수를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선호했고 또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가까운 독서실을 선택하여서 수능을 공부하였습니다. 제 수학원에는 꼭 유명 인사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학원에는 5반에 트와이스 다현, 7반에 김세정, 6반에 황민영 등등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보러 점심 저녁 시간대마다 물 보러 간다든지 쪽지를 보낸다든지 실제로 그러다 눈이 맞아버려 사귀게 된다든지 여러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는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동병상련의 이성이
존재한다면 이제 눈을 맞아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인데요. 비슷한 일례로 이제 고1 때보다 고3 때 더욱 커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수능을 둘 다 망쳐서 결별을 하거나 이제 사이좋게 플러스 1을 하러 학원에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 분들도 이를 생각하시면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수면 시간을 잘 컨트롤하고 또한 스스로를 믿으면서 끝까지 공부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돌아올 거니까요.